판은 이미 깔렸다. 상황은 2년 전과 동일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하는 일이다. 안녕하십니까, DK입니다. 201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300뉴턴이 아무도 모르게 바다에 유출됐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의 방사능 오염수를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시 폭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후쿠시마와 인근 8개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고, 당시 수입이 가능한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플루토늄 등 17개의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고, 식품 중 세슘 허용 기준도 강화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에 수입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고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었습니다.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 때처럼 그때도 미국과 IAEA는 일본을 지지했었고, 대한민국은 1심 패소를 했지만 모든 예상을 뒤엎고 최종심 2019년 4월 11일 WTO 상소기구는 패널들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며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선언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4일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물질 오염수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등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다양한 수단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회박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잠정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스가 일본 총리가 밀어붙인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를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입니다. 청와대는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과에 불응하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어 판결에 어느 정도 강제력도 있다고 합니다. IAEA가 일본 지지 발언을 한 것은 후원금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동안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던 미국의 즉각적인 지지 성명은 의외라는 반응이 많지만, 기후변화 등 환경에 큰 관심을 가졌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해양 생태계 수산물을 먹는 주변 국가들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은 최근 중국의 견제하는 데 있어 일본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외교적 차원에서 협력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마치 짠 것처럼 지지 성명을 바로 낼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발언에 힘을 얻은 아소 부총리가 또 망언을 했는데요.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이 없다. 한국이나 중국의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보다 오염 수치가 이하라고 말했고,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을 겪고도 이딴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모리셔스 기름 유출 사건,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에 따른 대형 보상 문제와 일본에서 전국 체육운동회가 되어버린 올림픽의 경제적 손실, 대한민국 무역 제재로 쓰러져가는 일본 중소기업들,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진의 전조현상, 그리고 코로나 대응 미숙의 사회 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등 국가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한 2년 전 WTO 분쟁 때에는 대한민국과 일본만의 문제였지만 이번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러시아, 중국, 대만, 필리핀 등 그 외에 인접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도 함께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고, 중국 외교부는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고, 대만은 일본 측에 높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만 인민과 환경단체의 우려를 전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특히 러시아는 우리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다린다, 태평양 지역에 이번 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위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필요한 경우 일본이 방류가 이루어지는 해역의 방사능 상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는 28년 전 러시아가 방사능 폐기물 저장 장소가 가득 찼다는 이유로 방사성 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는데
일본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심지어 러시아 엘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열고 더 이상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만든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입장만 바꿔놓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도 EU와 국제사회 및 환경단체 등 311곳에서 강한 반대를 연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확실히 조용히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지켜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어떤 재앙을 몰고 올지 일본과 그를 지지했던 곳들은 발표는 했지만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국제관계는 국가의 이익을 대변한 활동이지만 그것도 지구가 존재해야만 국가가 있는 것이고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정말 살아가는 인류를 생각해서 행동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